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5억 모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 돈을 모으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게 모은 5억 잘못된 습관이나 판단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억을 모은 후에도 5억을 모으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후회스러운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무분별한 고가 소비입니다. 여러분 사회초년생 때 혹시 좋은 옷이 날개를 달아준다는 말에 혹해서 비싼 정장을 샀던 기억 있으신가요? 물론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5억을 모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소비를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나 연수원, 회사 생활에 필요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샀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유행에 민감한 고가의 옷이나 신발은 더욱 그렇죠. 명품을 살 때 이건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래 입을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 유행이 지나거나 불편해서 신발장이나 옷장 한 구석에 박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가 소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5억을 모은 후에도 여전히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소비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으로 집이 가득 차는 건 우리 지갑도 마음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없는 잦은 해외여행입니다. 물론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혹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는 없었는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은 보통 돈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나 충동적인 여행보다는 충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5억을 모으기 위해 아끼고 절약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 소중한 돈을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쉽게 써버린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5억을 모으고 나면 더욱 신중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가져다줄 여행에만 투자하게 됩니다. 세 번째 후회되는 행동은 바로 잦은 보상 소비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시를 자주 타거나 갑작스럽게 비행기 예약을 하는 등의 보상 소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소비가 과도해지면 힘들게 모은 5억이라는 자산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은 대개 돈을 쓰지 않고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등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주는 활동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꼭 비싼 소비여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돈만 쫓던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니 이제는 좀 여유를 부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막상 만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학창 시절부터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 돈만 쫓다 보면 감정적인 교류가 부족해지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라는 것을 5억을 모으고 나면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죠. 돈을 담는 그릇뿐만 아니라 사람을 담는 그릇 또한 크게 키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기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일 뿐이죠. 5억을 모은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그 종잣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공부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투자 기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5억을 모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에 일부 자금을 투자해두면 혹시라도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갑바가 튼튼한 투자는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SNS를 통한 소비 조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SNS는 정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서 명품백을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소비 욕구가 생기곤 합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은 이러한 SNS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소비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가치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는 거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결국 나에게 후회와 빈 지갑만을 남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급이 적더라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월급이 적으니까 저축할 돈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벌어도 돈을 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은 대개 월급에 많고 적음을 떠나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지출을 늘려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모이는 돈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건 버는 돈이 아니라 남는 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5억을 모으고 나면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5억을 모으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불필요한 고가 소비, 계획 없는 잦은 해외여행, 과도한 보상 소비, 인간관계 소홀, 준비되지 않은 투자, SNS 소비 조장, 그리고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까지.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5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분들도 이미 5억을 모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더욱 현명한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와 풍요로운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